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폭스콘의 실적을 소화를 했는데요. 숫자도 잘 나왔고 3분기 가이던스도 탄탄하게 확인이 되면서 AI 반도체주 위주로 해서 수급이 한정적으로 도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뉴스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화오션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 밤에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라는 게 먼저 보도가 됐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숫자 잘 나왔고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할지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는 장중 크게 변동을 겪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만회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쪽에서 리밸런싱을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같이 좀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0.4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들도 확인됐는데요. 또 어제는 삼성전기 쪽 좀 약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원자재 값을 올렸을 때 기판값도 올렸으니까 다시 원자재 값이 돌아온 만큼 기판값도 내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제품이 1년 정도 지연되는데 이게 PCB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판주가 좀 크게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펀더의 변화는 없고 단기적인 노이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가 던졌습니다. 12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하는 행진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전기, 전자 쪽, 금융, 증권 이런 쪽은 계속해서 연속된 패턴으로서 순매도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 쪽도 전기, 전자 쪽 덜어내는 흐름들 같이 체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덜어내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스닥은 좀 순매도하는 기조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중요하게 소화해야 되는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일단 메타의 쇼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기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판가름이 될 텐데요. 일단 2분기 매출은 172조 원 정도, YY 대비해서는 129% 상승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89조 원 정도 확인이 됐고요. 우리가 컨센으로 어제 평균치로 계산했던 게 85조 정도였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4조 원 정도 좀 더 잘 나온 거죠. YY 대비해서는 1,81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걸 상당 부분 줄였던 원인은 성과급이랑 충당금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15에서 20조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영업이익을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기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는 셈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가 57조 원이어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놨었는데 이번엔 더 잘 나온 거고요. 2분기에는 OPM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7월에 코스피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건데 가장 기점이 되는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 두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OP가 80조에서 90조 사이가 나올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였습니다. 잘 나왔죠? 89조 원이니까 딱 여기에 맞춰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의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흑자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같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가온칩스가 먼저 반응을 하긴 시작을 했었는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디자인하우스
하우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LTA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동안 얼마나 체결했는가라는 건데요. 지난 1분기 컨콜 때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분기에 얼마나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6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강제 매입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몇 건인지가 중요하고 아마 이 내용은 이제 말일에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컨콜 진행할 때 같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또 한 가지는 방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나토 동맹국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산에 대한 세일즈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제부터 모아지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소화해야 되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죠.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고배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TKMS가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오션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반반 수주까지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상 하나오션이 고배를 마셨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고요. 조선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오션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규 시간 열리고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엔터주 잠깐 좀 볼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AI로 쏠림이 확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하이브나 SM 같은 종목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데요. AI로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쪽에 관심을 둬도 될지 엔터주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앵커 최근 시장은 AI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저평가라고 하는데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엔터주는 항상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반등의 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어제 엔터주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4.88% 오르면서 21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낸 모습들 체크가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2.96%, SM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 빨간불을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최근 4개월 동안의 이 엔터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코스피와는 정반대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거의 2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50% 넘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BTS 컴백 기대감에 거의 고점인 40만 4,500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20만 원, 21만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YG 같은 경우에도 43% 가까이, SM과 JYP 같은 경우에도 각각 38%, 26% 정도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은요, 코스피는 거의 100%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그리고 엔터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들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엔터주는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을까요? 이유를 제가 크게 3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가은앵커님이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AI 쪽에 너무 극심하게 쏠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유독 더 자금이 쏠렸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소외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엔터 4사 중에 하이브만이 현재 코스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SM이나 JYP, YG는 모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게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TS 성장 공백 우려입니다. 사실 BTS는 4월 월드 투어 시작 전까지 긴 활동 공백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BTS 다음번에 차세대 아티스트가 누가 될 수 있을지, 이 BTS 이후의 성장
성장 동력이 과연 충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비유를 하게 됐는데요. 이 형만한 아우의 부재가 현재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수익성 우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을 새로 발굴하는 데 필요하게 된 이 투자금이라던가 레이블 운영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던 수익 개선이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엔터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현재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저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한 헤드라인 보면요. 지금은 엔터주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내놓은 수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두 증권사의 숫자가 갖고 있는 공통점 모두가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2분기 매출 82% 오른 1조 2,89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30% 오를 것이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아무래도 BTS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BTS 월드 투어 24회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총 170만 명의 콘서트 관객이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아리랑이라는 신규 앨범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시작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무려 88회 공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시장과 증권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점이 BTS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는 BTS 이후에 다음번 주인공은 누가 될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이후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좀 가져온 사진처럼 굉장히 두 번째 또 세 번째 넥스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코르티스가 있습니다. 코르티스 같은 경우에 데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앨범 누적 290만 장이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추가 버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거의 300만 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코르티스는 아직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단독 투어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요. 캐치아이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빌보드 핫 100에 최근에 또 진입을 하게 됐고 이번 컴백으로 인해서 100만 장 이상의 좀 기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코르티스와 캐치아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BTS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이렇게 두 신인 그룹들이 희석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이브 성장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사실 이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기존 3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요. 워낙 2분기에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온기들을 SM과 JYP 그리고 YG가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대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소폭이긴 하지만 13% 정도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CT 위시나 에스파 그리고 라이즈, 하츠투하츠의 컴백 효과가 깃든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컴백 캘린더가 빼곡히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신인 보이그룹인 SM 티어리
대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NCT 127 완전체 활동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신인 아이돌이죠. 하츠투하츠의 스포티파이 월간 사용자가 거의 847만 명이 달할 정도로 이렇게 저연차 IP들이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JYP인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란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27% 정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아티스트 활동들이 2분기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하반기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엔터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 컴백과 대규모 월드 투어가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일정만 거의 59만 명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면 무려 200만 명 이상의 투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앨범 판매량 거의 74만 장에 육박을 했는데요. 특히나 서구권 중심의 이 코어 팬덤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JYP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전형적인 하반기 반등주다라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G까지 살펴보시죠. YG도 사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7%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가장 큰 변수가 있죠. 바로 빅뱅 20주년 투어가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8월 다음 달 고향을 시작으로 해서요. 현재 파리나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같이 총 내년 2월까지 18개 도시 그리고 31회라는 어마어마한 투어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빅뱅 같은 경우는 4월 코첼라 무대를 통해서 이미 글로벌 팬덤 그리고 인기를 이미 입증시킨 바가 있죠. 여기다가 YG 같은 경우에는 MD 판매량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베이비 몬스터 월드 투어와 트레저 그리고 신인 걸그룹의 역할까지 현재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측에서는요. YG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800억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엔터사 중에서는 하반기 실적 폭이 가장 클 수도 있겠다라고 코멘트까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마지막 장표 넘어가서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대표적인 엔터 4사 P열이 현재 굉장히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저점이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과 대조해서 지금 주가는 낮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 사이클입니다. 2분기쯤에 이제 BTS 투어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의 온기가 나머지 SM이나 JYP, YG 쪽으로 깃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쪽에 너무 쏠려있던 자금들이 순환매 양상을 띠면서 그동안 소외가 되고 있었던 엔터주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 2분기 실적 아직까지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순환매로 수혜를 받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이 빨아들이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전히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JYP나 YG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투어 일정들이 실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실 엔터주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유가 반도체 쪽에 워낙 쏠리고 있었고 그리고 BTS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하이브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앞으로 다른 엔터사까지 잘 깃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하루 만에 500포인트 등락을 거듭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엔터주처럼 오랜만에 반등의 불을 켰던 업종이 있다면 반대로 그동안 잘 나왔지만 어제는 하락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예진 앵커가 어제 하락했던 섹터들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려고 하는데요. 예진 앵커 어떤 업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기판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까
볼까 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기판주들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제가 가선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삼성전기, 신텍, 또 코리아 서큐트 등 여러 반도체 기판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어제장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조정의 배경이요, 업황 훼손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정반대의 시그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교보증권에서는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요. 또 IM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두 리포트 모두 다 바로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 주가락과 같은 날 나왔던 이 상반된 시그널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판의 산업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 건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 기판이 시장에서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I가 폭발시킨 서버용 FPGA의 수요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 기판은 칩과 메인보드를 잇는 신경, 또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이 서버용 FPGA는 PC용 FPGA 대비해서 기판의 면적이 4배 이상 크고요. 층수 역시 20층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면적이나 층수가 클수록 고성능 또 고수익 모델이 되겠고, 다만 그에 따른 기술적인 난도 역시 동반 상승합니다. 빅테크들은 지금 생산 라인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또 선수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물량 선점에 나선 상태인데요. 지금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나란히 증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 3일에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서 부산 사업장에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15조 원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그리고 고부가 MLCC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돈을 쓰겠다라는 건데요. 이미 삼성전기는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브로드컴, 퀄컴, AMD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베트남 신공장까지 가동 중인데 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LG 이노텍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노텍의 경우 지금 구미와 베트남 이원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미 사업장에는 6천억 원 투자로 FPGA 양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하이퐁에 신공장을 증설함으로써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FPGA 매출만으로도 LG 이노텍의 2028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지금 일본의 이비덴 역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28년까지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의 추가 설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비덴마저 추가 증설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 역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요, 하나 이슈 한번 짚어볼 텐데요. 판가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음 화면에서 체크해 보시죠. 판가 인하설이 등장을 했고 한 애널리스트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일부 매체에서 금이나 구리 등 원자재 급등분이 반영된 납품 단가가 하반기에 인하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메리츠증권의 연구원이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ADR 발행을 최초로 예측함으로써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반도체 기판 판가가 통상 반기 단위로 협상이 되는데 이걸 한 분기 만에 인상분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상 시점은 1분기가 아니라 이미 2분기에 최종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미 높여 잡은 인상 단가를 어떻게 낮추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판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고 고성능 패키지가 확산이 되면서 기판의 층수와 면적, 회로 미세화 스펙이 높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판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경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화권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어유가 가격을 최대 40%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국내 업체 쪽에는 가격 협상력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화권 업체는 그간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크게 꼽혔는데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기술력이 높은 국내 업체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홍콩의 SCMPP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AI 반도체 공급망 가격 인상 압력이 전력 반도체, MLCC, 또 회로판 소재와 산업용 가스, 세라믹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로 숫자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어제 나왔던 리포트 체크해보면 교보증권에서는 삼성전기 2분기 매출을 3조 4,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 넘게 뛸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 역시 4,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3%가량 늘 거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2.1%로 두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최근에 삼성전기는 이 빅테크향 대규모 MLCC 공급 계약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고객사가 연간 물량 선제 확보라는 이례적인 사례로 이 AI 서버형 MLCC가 얼마나 공급이 부족하고 또 수급의 주도권이 삼성전기 쪽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요. LG 이노텍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시죠. 우선 LG 이노텍도 지금 밸류, 실적, 신사업이라는 삼각 근거를 토대로 주가가 빠졌어도 담아라 이런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에서는 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1% 하락하면서 이 패키지 기판 성장 기대감을 상당 부분 주가에서 반납한 상태인데요. 애플이 맥북, 아이패드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아이폰의 가격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심이 위축된 것이 LG 이노텍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공급망을 점검해보니까 하반기 아이폰 생산 계획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8년까지 출하량의 전망 역시도 견조한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상향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IM증권에서는 이노텍의 2분기 매출 5조 260억 원, 영업이익은 2,00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38% 상향이 된 거고 시장의 컨센 역시 26%를 상회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FCBGA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LG 이노텍에게도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향후 2년간 회사는 2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패키지 사업부의 영업이익 비중이 28년까지 39%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규 아이폰에 지금 가변 조립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메라 모듈 조립 난도나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광학솔루션 사업 부문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점 IM증권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신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LG 이노텍의 신사업이 지금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우주로 향한다라는 건데요. LG 이노텍의 글로벌 RF10 시장 점유율은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이노텍이 스페이스 X 위성용 기판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나왔었죠. 이 RF SRP는 저궤도 위성 통신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장거리 무선 통신 안정화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요. 이미 글로벌 빅테크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에 이 통신용 기판을 공급했던 이력이 LG 이노텍에 존재합니다. 이 저궤도 위성용 통신 기판은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의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꼽히는데 스페이스X가 현재 약 10,000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으로 7,500개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5,000개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이에 따른 낙수 효과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리서치를 내놨습니다. 저궤도 위성 시장이 24년에는 150억 달러였는데 35년에는 1,08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은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 구조를 우주항공, 통신 부품까지 확장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화면 넘어가서요. 이 투자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신사업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리스크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위성 100만 기 배치를 스인 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나 우주 데이터 센터 현실화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달에 상장했던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아쉬운 건 지속적인 적자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IM증권에서는 우려가 과하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이폰의 가격 정책 불확실성 역시 살아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저희가 리스크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비용 부담도 있습니다. 이 판가 인상의 근본 배경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한다면 국내 기판 업체의 원가 부담 역시 함께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대만 업체 가격 인상이 현재는 협상력에 우호적이지만 비용 상승 속도가 판가의 인상 속도를 앞지른다면 맞은 압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1위 업체인 EB대님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격차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인 LG 이노텍으로서는 경쟁력을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리스크를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제가 프리장에서 반도체 기판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확인해봤더니 오늘 프리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반응을 봤을 때는 살짝 좀 아쉽긴 하죠. 일단 숫자부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방금 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810%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84조 7,576억 원을 상회하는 결과인데요. 이번 잠정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번 영업이익 규모가 엔비디아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달성했던 영업이익 5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글로벌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에 해당합니다. 실적을 견인했던 핵심 요소는 반도체 부문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2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8조 원대 초반에서 9조 원대 초반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실적에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이 미리 비용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당금이란 향후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미리 장부에 계산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 노사가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을 확정함에 따라서 업계는 2분기 실적에 거의 19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고도 1969년 창사 이래의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크게 넘어서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눈높이도 또 한 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인 컨센서스가 374조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1분기 당시 전망치보다 52조 원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OP가 80에서 90조 원 사이만 나와주게 된다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여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손익에 대한 변화 또한 감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난 6월 월간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월간 흑자였는데요. 그동안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합산 영업 손실이 2023년 2조 5천억 원, 2024년에는 5조 3천억 원, 지난해 6조 원 안팎으로 추정될 만큼 고정비 부담과 가동률 저하로 장기간 적자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6월에 손익 개선을 견인했던 첫 번째 핵심 요인은 HBM 베이스 다이 물량 확대였는데요. 여기서 베이스 다이란 디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HBM 구조 가장 하단에 위치하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호를 주고받는 로직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HBM 베이스 다이 자체 파운드리 공장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5월에는 HBM4의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4나노미터 공정 라인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이 베이스 다이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이 감가 상각비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 생산 물량의 증가가 설비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제품당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냈고요. 두 번째 요인은 4나노미터 공정의 수율 개선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수율이 80%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웨이퍼를 투입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불량 폐기 그리고 재작업 비용이 감소하게 된 건데요. 2분기 전체로는 4월과 5월에 적자 영향이 남아있지만 6월 월간 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가동률 상승과 수율 개선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과 내부에서는 오는 3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일부 종목들이 어제 좀 시세를 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온칩스인데 오늘 추가적인 랠리가 나타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기업인 TSMC와의 격차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향한 관심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학습과 추론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TSMC의 선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에 주문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동시에 파운드리 공급망 역시 TSMC 단일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슬라의 AI 반도체인 AI6 수주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그룹 기반의 AI 추론칩 생산도 맡았습니다. 여기에 7월 2일에 나왔던 외신 보도에 따르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2나노미터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 TPU 일부 물량의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2나노미터 선단 공정과 HBM 베이스다이 생산 능력,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보유한 점이 대체 공급망으로서 삼성전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각에서는 엄연한 현실 점검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7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6.5%로 1.2%포인트 하락하며 양사 간의 격차가 65%포인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이번 2분기 잠정 실적과 향후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촉매제가 명확합니다. 단순한 협력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장기 공급 계약의 구체화 여부, 과거 선단 공정에서 겪었던 수율 변동성 우려를 불식시킬 2나노미터 공정의 안정적인 수율 입증, 그리고 내년도 HBM 공급 물량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성과가 수치로 증명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사실 110조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사실 반응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한 프리장에서 2% 넘게 빠지면서 30만 원 선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 나오고 좀 약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반영을 시켜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소 일단 프리장에서의 분위기는 아쉽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크해야 되는 뉴스 두 번째,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아쉽게 하나오션이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캐나다 정부 쪽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프리장 반응을 보면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패의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기술력의 격차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안보 동맹의 벽에 막혔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척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고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정비까지 맡기는 총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인 나토 동맹국 독일을 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자국 보호주의 성격을 띤 바이 유러피안 기조입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에 비유럽권 국가 중 최초로 합의했을 만큼 나토와의 연계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자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결속을 다지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금액의 100%를 캐나다 자국 산업에 환원해야 하는 절충 교역제도 공약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나오션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구축과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의 현지 생산이라는 강력한 패키지를 제시했지만 독일은 핵심 광물 수입과 북극기지 현대화 등 외교와 보안 이슈와 맞닿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에 캐나다 해군을 태워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쇼케이스까지 펼친 적이 있는데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완벽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과거 잠수함의 원조격인 독일과 유럽 시장에서 대등한 접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K방산의 실력을 입증한 것이고 향후 수상함이나 지상 무기체계 등의 다른 방산 분야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굳이 나토 회의 전에 발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독일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두 자릿수로 펌핑이 좀 나오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던 것도 사실 그 배경이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년간 기다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합니다. 하나오션의 향후 기업 가치나 전망은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 조선 본업의 강력한 실적 개선세가 이것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오션의 2분기 예상 매출액이 3조 6,310억 원, 영업이익은 5,86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7% 이상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18%가량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조업 일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7% 늘어났고 저가 수주 물량이 털려나가면서 고선가 선박들의 매출 인식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마진의 2024년과 25년의 수주 물량이 상선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3%까지 뛰면서 상선 부문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재무 구조 역시 극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 1,6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2조 1,800억 원으로 8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226%대에서 올해 140%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의 가치가 기존 주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 실패에 따른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캐나다 잠수함은 지나갔고 본업으로 승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일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시선을 동남아시아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8천억 원 규모의 태국 해군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태국이 37년까지 호위함을 8척으로 늘리는 중장기 계획의 첫 단추인데요. 후속 발주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 규모만 4조 원대에 달합니다. 현재 싱가포르나 스페인 등의 다수 해외 업체가 참여했지만 사실상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화오션의 동남아 수상함 시장 선점 여부인데요. 한화오션은 앞서서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태국 해군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수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이 인도 경험을 토대로 선체를 키우고 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수출형 호위함을 제안했고요. 태국 해군의 신뢰를 공략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 설계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승기를 잡았던 만큼 이번 태국 사업까지 따내게 된다면 국내외 수상함 주도권을 완벽하게 굳히게 되는데요. 캐나다 사업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태국 프로젝트 수주와 또 2분기 강력한 실적을 발판 삼아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한화오션 17%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95,400원 정도 지금 프리장에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장에서의 전략들 이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방산 쪽 볼 거고요. 어제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앞두고 방산주 일부 종목들 힘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LIG DNA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견조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단기적인 이슈나 개별 공시보다 이 글로벌 국방 조달 시장의 구조적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독일 금융 매체인 에드호크 뉴스에서 LIG DNA의 주가 흐름에 대해 단기적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인 국방 예산 증가와 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수주 파이프라인 가시성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향후 수년간 제품을 공급하기로 이미 확정지은 계약들이 얼마나 탄탄하게 쌓여 있는지를 뜻하는데요. 이 일반적인 IT기기나 가전제품의 산업은 소비자의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분기 실적이 크게 변동합니다. 그럼에도 이 LIG DNA가 주력으로 하는 정밀 유도 무기, 레이더 같은 이런 시스템 분야 자체는 국가 단위의 장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정부의 국방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서 단연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수주 지연이나 인도 일정 변화라는 일시적인 소음보다 이 LIG DNA가 보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장기 공급 역량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LIG DNA가 가지고 있는 장기 계약 구조의 안정성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서방의 주요 방산 업체들이 공급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K방산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나토 사무총장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과 빠른 납기 경쟁력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유럽 회원국들이 나토의 내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기존 방산 업체들의 생산 속도가 급증한 이 조달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이러한 분위기를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한국 방산 장비 도입이 미국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산 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도 지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리스크도 짧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장 분석가들은 나토 연례 정상회의 기간 중에 논의될 구체적인 지출 실행 계획과 신규 계약의 향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대비해서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무기와 병력 안에서 3.5%, 군 관련 인프라 보강에 1.5%를 투입하는 대규모 조달 계획인데요. 정상회의 기간에 방산업체 임원진들이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 열리게 되고요. 이 안에서 수조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단순히 단기 수출 실적을 넘어서 유럽 시장의 장기적인 조달 파트너로 안착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네, LIG DNA까지 살펴봤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리장에서는 강보합 정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STV 유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소식이 나왔던 브로드컴이 4%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었죠. 삼성전자만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그 밖에 다른 반도체주는 보통 다 경계심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1,810% 이상 폭증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프리장에선 좀 세론이 나오는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프리장에서 4%가량 빠졌고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 3%가량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련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85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90조 원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이번 실적에 20조 원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면 실제 영업이익은 110조 원가량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재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일단 삼성전자는 세론의 영향이 좀 크고요. 원래 네. 이제 계속 실적이 나올 때마다 세론이 좀 영향이 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실적은 또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시가총액 1위의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증권사와 또 많은 분석가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측을 해왔고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 예측치가 또 맞아떨어졌고요. 물론 항상 최하단은 80조에서 최상단은 90조까지 예상을 되어 왔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상단인 90조 가까이 나왔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건요.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좀 들어와서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딱 실적 아침에 보고 풀이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좀 빠지면은 오히려 담아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오후장에는 시장이 삼성전자 빨로 또 다른 뭐 파운드리 뉴스라든지 어제처럼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세론으로 빠진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호가창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가량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규장에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연간 9조 8천억 원 규모의 정규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된다면 저희가 좀 외국인의 수급 개선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저는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7월 달에도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현재 아직까지도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자료를 봤냐면 한국 코스피는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 대만 가건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물론 매도의 폭은 코스피가 훨씬 큽니다. 그런 외국인들의 자금이 현재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과 개인이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세를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개인이 계속해서 6개월간 받아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지금 현재 매수를 받아주는 힘도 어제 보니까는 이제 살짝은 좀 힘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에 월초에, 그러니까 연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6월 달에 변동성이 컸고 6월 달에 좀 결국엔 떨어졌고 7월 달로 넘어오고 나서 시장이 또 역시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는 매수하고 싶은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를 밑에서 받아내는 매수세,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상 덜 빠지게 하려는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다. 선택적인 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현재 프리장에서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순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좀 들어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중하는 정책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짜로 메모리 반도체 너무나 잘 팔고 있네. 요거를 확인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그간의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었던 개인들도 전처럼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번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온 상태이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내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예고했고요. 또 중국의 창신 메모리 측에서도 몇십조를 들여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분명히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게요. 네. 주가에 정말 좋은 현상인가요? 저는 뭐 실적,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져서 PBR, PR, 특히나 선행 PER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더구나 뭐 정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코스닥에 많이 물려 계신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1000포인트, 1200포인트 얘기를 하다가 현재는 뭐 8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와닿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주가는 여태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숫자는 절대로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엔 현재는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 거냐 이런 쪽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얇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과 기관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잘 받아줬었는데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합니다. 공격적으로 잘 받아줬었는데 최근엔 기관 쪽에서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개인들은 약간은 좀 자신감과 최근에 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방론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못 하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빠지는 거죠. 또한 연초 대비해서 부동산에서 돈 빼서 예금에서 돈 빼서 보험에서 돈 빼서 주식을 샀다면 지금은 그 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급이 얇아진 효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셨겠지만 여전히 숫자와 그리고 수출 금액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선행 PL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팩트이지만 수급의 벽이 얇아졌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정규장 개장문 열고 다시 돌아올게요. (7월 7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프리장의 상황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가량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3%가량 밀리는 모습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단 우리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밀리면서 7,90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소폭 밀리면서 843선에서 출발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예상했던 대로 3%가량 밀리면서 3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230만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SK스퀘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까지 일제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삼성전기는 조금 전에 양전 성공하기도 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주성 엔지니어링 제외하고 일제히 파란불인데요. 우선 알테오젠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3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도 낙폭을 키워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소폭 밀리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단독으로 2%가량 올라와주면서 18만 원 선 지나가네요.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모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1,52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좀 1,25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역시 502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면서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87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81억 원, 기관은 22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반도체가 조금 새로운 물량 나오면서 약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예상했던 대로 세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요즘에 근데 예측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만 좀 감안을 해주신다면 저는 장 후반에 들어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숫자가 잘 나왔고요. 뭐 세론의 영향은 오전장에 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프리장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가 나와 있는 거냐면
어제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고 나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 왜? 오늘처럼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저께 플러스권을 들어왔죠. 그 이유가 뭐였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수세가 많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하이닉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단순히 세론일 거냐? 라는 것보다는 어제 들어왔었던 이제 세력들이 오늘 오전에 실적을 보고 실적 좋네 하고 판 거예요. 팔았는데 그거 팔았을 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4%, 3% 따위로 3%까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현재 4.7%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몰랐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서 투매를 하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나 보다 하고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제가 전략 후강을 예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는 2%가량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니까 밑으로 빠지는데 코스닥에서 좀 받쳐주고 있죠.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좀 받쳐줘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물론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굉장히 좀 어지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그래도 한 75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코스피 200에서는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일단 오늘 지수 자체가 꺾이는 건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에 따른 하나오션이 20% 마이너스 거기에 따라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화 엔진까지 뭐 이런 종목들이 10%가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 150에서 가장 최상위 상단되어 있는 게 뭐죠? 가온칩스입니다. 예. 요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를 비교를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늘 4% 빠집니다. 근데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친구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게 과연 진짜로 안 좋아서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많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빠지는 걸까? 라는 걸 고민을 해보신다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네요. 4% 거의 아까는 5%가량 밀리기도 했었는데 하이닉스 역시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하나 더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ADR 상장 이후에도 좀 이런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전문가님, 저희 하반기에 좀 어떤 대응책 세워야 돼요? 만약에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죠. 계속해서 사들인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코스닥이만 좋잖아요. 네. 그런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준 상태에서 코스닥이라는 소부장들이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참 요즘에 현금이 없으신 걸 저도 알아요. 다 급하게 들어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엉성한 종목들을 정리해서라도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ADR 상장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했던 청약 수량보다 한 3배 정도 기관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만큼 아마도 ADR 상장이 되면은 스페이스X 상장처럼 위쪽으로 빵 하고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R 상장된 SK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뜨면요. 본주인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TSMC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ADR 상장된 종목이 한 20% 정도 더 비싸요.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한 2.5% 정도 밖에는 ADR 상장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세론 때문에 좀 빠집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증시의 중심은 반도체에 있다. 이번 주 ADR 상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는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좀 크게 빠지고 있어서 공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하나오션 이야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CPSP 불발된 이후에 오늘장에서 20% 넘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조선업의 모멘텀 아직까지 견고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다시 한 번의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볼 만할까요? 이게 이제 솔직히 저는 모아가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누가 이걸 말을 듣겠습니까? 예,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네. 보시면 오늘 21% 빠지는 거를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들 말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떨려가지고 그냥 일단 매도하자라는 포지션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안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 적을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하나오션을 매수하는 포인트를 만약에 잠수함을 수주를 받는다라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틀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신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조금 확신이 없을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제 주가가 올라간 건 뭐 어느 정도의 세력의 또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걸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저는 좋게 본다면 오늘 당장 매수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는 안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9만 원대 그리고 8만 5천 원대의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물론 캐나다 잠수함 산업에 대해서 수주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악재로 오늘 주가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숫자와 원칙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최근에 수주 공시라든지 거기다가 하나오션이 현재 갖고 있는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뭐 물론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는 떨어졌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가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오늘 저가 매수를 당장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충분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오늘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만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관세 효과 때문에 이번에 호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태이거든요. 근데 오전에 메리츠 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냉각 솔루션 공급자로 역할이 확대가 될 거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사실 LG전자 주가가 좀 한 달 만에 50% 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이번에 호실적이 나온다면 LG전자 주가 반등될까요? 저는 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로봇 쪽도 엮여 있고 그렇죠. 피지컬 AI도 엮여 있고 결국에 AI 이제 젠슨항 테마로 좀 많이 네. 올라갔었는데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저는 LG전자를 고민할 거면은 그냥 반도체 기업 사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LG전자 주주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과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력이 좀 있을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거고 이 기업이 어떠한 산업을 진행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거를 나와주는 건데, 물론 LG전자가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현재 LG전자가 내놓는 클로이 로봇의 상태를 본다면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와는 상당히 이격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젠슨항 영향도 있었고 거기에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약간 AI 데이터 센터의 또 공조 부분은 확실히 LG전자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서도 과연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보다는 반도체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산주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죠. K방산 세일즈에 집중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사실 방산주 주목해보자는 말씀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화시스템은 일단 하나오션의 영향으로 17%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8%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산주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데 지금 구간이 오히려 접근하기 용이할까요? 접근하고 용이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많이 거죠. 밀렸죠. 네, 많이 밀려 있어서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주가가 또 맨날 밀리니까 참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또 똑같은 얘기죠. 원칙을 지킨다면 방산과 조선은 겁먹을 게 없어요. 물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만. 네. 방산 쪽에 대해서 이제 나토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게 없더라도 저는 물론 이번 주에 일정 중에 나토 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방산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방산의 기술력은 이미 다 보여줬다라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방산의 최대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고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성능도 미국만큼 100%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80%는 따라간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오늘 방산주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냥 시장이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는 점점 더 빠지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뭐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제가 수급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하다가 순매도로 갑자기 또 전환을 시켰거든요. 2,500억 매도를 진행합니다. 그럼 개인이 또 한 4천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매수가 예전처럼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의 매수가 아니에요.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개인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방산, 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다 좋습니다. 얘기는 드리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업들이 나빠서 또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줘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수급의 벽이 얇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6%가량 크게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좀 엇갈리면서 가고 있죠. 코스닥이 그래도 강보합 정도 잘 유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는 매수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코스피가 좀 걱정이네요.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좀 거세지게 되면서 4%까지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530원대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는 합니다. 코스피가 계속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야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코스피 낙폭이 좀 심하네요.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이제 양매도가 이제 장 초반 개장부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서의 차익 매물이 좀 과도하게 지금 아침부터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예상했던 하락률보다 좀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대고요. 네. SK하이닉스 지금 3.5%대 하락률.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 현대차가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좀 이어주고 있다가 오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한 5%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뭐 그래도 예상치를 조금 높게 잡은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이제 주도 대장 섹터들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공백기가 좀 있었던 코스닥에서 반등폭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시장의 아침 상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7월 달 초부터 이어졌던 금융주, 조선주 그리고 이제 중후장대 쪽의 포지션 확산 변화가 있었는데 뭐 사실 아까 조선주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오션의 독일과의 이제 그 경쟁 구도에서 일단 그 포지션이 조금 더 이제 구축이 좀 하락이 됐다는 점도 아마 시장에서는 낙차가 조금 있는 하나의 이유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오션의 또 장 후반대 어느 정도의 좀 낙폭을 줄여줄 수 있는지 여부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 좀 낙폭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코스피 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내리 다 빠지고 있고요. 11위 KB금융정도 한 1% 올라오면서 지금 봤을 때 올라오는 종목의 수가 좀 더 적다라는 게 확실하게 좀 보여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테마 섹터들 하나씩 열어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선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이 잘 간다라기보다는 아마 하나오션과 관련한 내용들,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까지 내려온 자리에 있어서 전략들 같이 좀 조언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반도체이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관련한 내용들 여기서 확인을 할 겁니다. 숫자는 잘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반응이 좀 아쉽죠. 5%까지 강하게 좀 밀리는 흐름들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 엔터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코너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AI 쏠림이 극심화되다 보니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안전한 대피처가 돼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열고 하나오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반반 수주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오션이 고배를 좀 마시게 됐죠. 근데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반영시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오늘 두 자릿수로 그것도 20%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은 버티셔야 되고요. 일단 최근에 10만 원대 이탈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작년 6월 6개월 정도 횡보를 했는데 이 횡보 구간이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KDDX 네. 8조 규모로 국내 잠수함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반등폭을 조금 보여줬다가 11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사실 현지에서도 이제 독일 정부에서 뉴스로는 6척에 좀 공평하게 맞아요. 나눠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시, 오후 5시죠. 예정보다 좀 빠르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5대5의 전략 이제 확률적으로는 배팅의 영역은 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은 뭐 9대1 정도도 사실 배팅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카지노 게임 같은 그런 역할로서는 배팅의 영역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벤트가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하나오션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 그리고 뭐 이 미국의 해군 프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지금 9만 원대 영역은
올해 선행 PER로서도 한 15배 근처까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오션을 오늘 내일 정도만 잘 저점만 좀 다져놓고 반등의 기로에 선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에서 이제는 하나오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도 같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FLNG 사업에서도 지금 최근에 세척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하반기 때는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뭐 거품보다는 워낙 지금 수주고 이게 오늘도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반등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미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공백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한 공백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조선주도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에서도 이런 수급 공백의 이제 역할론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정도면은 코스피 내에서도 패시브 자금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볼 게 반도체 제외하고는 조선주가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이제는 실적 모멘텀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조선주는 신규 진입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번 주 내에 저점을 찍고 나서 아마 강하게 한번 반등을 줄 때 붙여줄 수 있는 전략으로는 조선주가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이나 뭐 수주나 숫자 이런 거 봤을 때는 조선주 나쁘지 않죠. 근데 일단 하나오션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개파락으로 오늘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메꾸고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잘 버텨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91,0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21% 정도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서 전략 챙겨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성과금이나 충당금 포함을 하면 100조 원을 넘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컨센이 85조였는데 이걸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론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도 항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은 그날은 새로 좀. 나왔다가 아마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후행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말이죠.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돼서 네. 콘콜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들려올지 되게 궁금하긴 하긴 한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를 보였다. 이게 단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효과로 인해서 오늘 가온칩스라든가 디자이너에서 쪽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두산테스나도 그렇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주춤할 때 거기에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 본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될지 두 가지 중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이 정도 5%대 빠지고 네. 30만 원이라는 개점에서 오히려 이탈하면 손절이 아니죠. 이제 이탈하면은 저가 매수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현재로서 이제 4나노에서 한 5나노 공정 수율이 한 80% 정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파운드리 흑자 전에는 키포인트였는데 막 예상으로는 이제 80% 수율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년 정도에 이제 이 테일러 팹에서죠. 2나노 공정 뭐 최근에는 엔스로픽의 이제 뭐 검토 소식도 있었고 한동안 이제 구글의 TPU에 대한 칩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뭐 테슬라 수주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 3분기 때 삼성전자 이제 20% 디램 가격 상향, 이제 가격 인상 이런 효과 때문에라도 이제 만약에 충당금 반영을 해도 3분기는 우리가 이제 뭐 라운드 피겨인 100조의 영업이익 달성은 뭐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선행 밸류가 뭐 6배 중반 수준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하이닉스의 ADR 상장 효과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국내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달러 유입 효과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또 한 번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 안정화 효과까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한 20%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네. 하이닉스 ADR. 근데 저는 그 이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제한됐던 글로벌 투자자 분들한테 그리고 사업개미 분들도 잠을 안 자고 또 SK하이닉스 ADR을 막 바라볼 텐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이제는 SK하이닉스 쪽에 주가 흐름을 좀 바라볼 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이어서 가볼까요? ADR 상장은 이제 10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사실 흥행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반응을 봤을 때는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응도 한 1% 지금 일단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일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탠스를 좀 변화할 필요도 있을까요? 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5%대 하락률을 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섹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수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렇게 좀 약보합 정도보다는 강보합 정도로 좀 유지가 돼야 시장에서는 먹을거리들이 좀 더 많고 이제 이 패시브적인 자금 유입도 좀 더 네. 긍정적으로 들어올 건데 오늘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 하락을 할 때 대표적으로 탑10 안에 종목 한 종목만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반등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금통위에서 뭐 금리와 관련돼서 또 금리 인상 우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지금 금융주 그 안에서도 이제 어제껏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도 반등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있었고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죠. 코스피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거래량을 줄어들지만 대형주의 이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 대금 쪽으로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ETF 쪽에 이제 이 거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니까 저는 그래도 2분기 쪽에서 대형주 쪽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신한지주, 금융지주, 증권주를 갖고 있는 지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이 조정받으면 좀 더 반등의 포인트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도피처로는 금융주 쪽도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시세와 힘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소부장도 살펴보고 일단 엔터주로 넘어가 볼 텐데 소부장은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일부 종목들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별개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탑2랑 변동성을 좀 유사하게 가져가야 될지 혹은 별개로 봐도 괜찮을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큰 틀의 결은 비슷한데 항상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톱이 갈 때 아마 상반기에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반대급부로 좀 갔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6월 달 말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방향성이 좀 같이 가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의 자리는 삼성전자의 조정이 좀 기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개별 종목으로 봐야겠죠 이제는 실적 시즌이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시가총액에서 최상인데 코스닥에서는 근데 2분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그래서 뭐 스페이스발 이제 이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은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원익 IPS가 자리를 좀 수성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눈이 강조드리겠지만 그래도 전공정 장비 위주로서 보되 실적 모멘텀이 잘 살아있는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리노공업은 사실상 이제 차트가 조금 더 훼손되는 상황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자로서 PSK 그룹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전 장비 위주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리포트 나온 것 중에 한투에서 지금 장비주들이 역사적인 밸류를 넘어서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밸류가 좀 올라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했던 대안 중에 하나가 소자나 뭐 낸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장비에서 소재 부품으로 이동하는 시즌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원익 IPS가 전에 고점이 19만 원 고점에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였으면은 수급이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막 30% 이상 지금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원익 IPS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121선까지 빠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비주를 볼 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숫자가 2분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익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쪽은 장비주 선행 이제 뭐 증착점이라 장비주들이 맞는데 워낙 밸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쵸. 수급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종목들을 이제 보면은 워낙 하락폭이 최근 들어서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컸었던 적이 7월 달 초 들어가면서부터 낙폭이 고점에서 거의 20% 이상씩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대 정도 보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장비주를 볼 때는 됐다. 그리고 2분기도 지금 1분기도 워낙 흑자 전환이 빠르게 나왔지만은 2분기도 뭐 원익 IPS도 그렇고 아마 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들이 많고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원익 IPS 비롯해서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고 이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딱 국한적으로 삼성전자발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팹리스 기업들이 네.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게 가지는 않을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시계를 좀 넓게 보면은 그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쪽이 그냥 받은 건 아니고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장비주의 포인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엔터주 좀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쏠림이 있다 보니까 엔터주가 지금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앞서서 안정적인 대피처로서 금융주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엔터 또한 또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워낙 좀 그래도 세게 반등을 주고 있는 쪽이 지금 엔터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안주 성격도 있지만은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가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오히려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속 걸그룹이죠. 에스파가 정규 2집을 냈습니다. 레모네이드를 들어보셨는지 아니요, 못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예, 100만 장이 얼마 전에 좀 돌파가 네. 됐고 팝업 스토어도 역대 규모로 좀 열었어요. 그래서 MD 매출이 가장 좋잖아요. 마진율이.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도 아마 SM에 대해서도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80억, 근데 2분기가 500억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실적에 대한 그리고 마진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는 게 그래서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증권가에서는 하이브랑 SM은 컨센서스 부합, 그다음에 JYP나 이제 YG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조금 이탈,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저의 탑픽은 SM을 좀 보자. 그리고 하이브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하이브도 25만 원 정도에서 저항선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BTS가 이번에 뭐 아리랑 콘서트 같은 경우 인도 자카르타라든가 필리핀의 블락한 공연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연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어에 대한 공연 마진이 많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할수록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실적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2분기도 시장에서는 컨센을 1,400억에서 1,500 정도, 1,500억 정도 보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안 네.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아마 턴어라운드 효과가 2분기에 아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하이브가 기여하는 실적도 있지만은 10대들 사이에서는 누구였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룹이 네. 코르티스인가요? 코르티스. 네, 들어본 것 코르티스 10대는 코르티스, 20대는 20대 네. 이상은 네. BTS로 이어지는 인기몰이가. 그러니까 원래는 BTS뿐만이 하이브를 먹여 살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코르티스의 인기가 절대적이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캐치아이가 돈벌이를 좀 잘하고 있어서 아마도 저연차의 IP와 고연차의 IP가 잘 아우러진 하이브와 그리고 SM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S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컴백하는 네. 그룹이 많죠. 뭐 NCT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즈도 얼마 전에 TV에서도 컴백에 관련된 공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라이즈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보이그룹이 새롭게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SM 쪽도 아마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뭐 하이브와 좀 새롭게 SM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여유가 좀 있어서 AS도 좀 받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뭐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같이 쉰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별개로 움직임이 좀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3% 정도 하락을 하는데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지금 7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대장주로서 막 140만 원 이렇게 움직였던 게 언제적 일인지 모를 만큼 지금 89만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메리트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변압기 쪽이 워낙 이제 역사적 저평가 네. 구간에 돌아왔는데 실적은 워낙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를 봤더니 뭐 전력용수에서 인프라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압기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려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전력 수요가 10년간 뭐 2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아마 현대일렉트릭의 수주잔고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장은 LS그룹 쪽이 대장이기는 하지만 대장이 좀 못 가다 보니까 그리고 LS 이제 지주사 쪽도 이번에 중복 상장 관련돼서 이제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쪽도 지금 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사실 이게 펀더멘탈의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HD현대일렉트릭도 지금 90만 원 이탈한 적이 종가상으로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반등의 기로에 설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가 좀 지나가는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대 안착했을 때 다시 한번 HD현대일렉트릭을 네. 좀 긍정적인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북미 수주만 하더라도 지금 73% 이상 상반기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북미 수주 모멘텀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안착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도 짧게 좀 들어볼 텐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21선을 돌파를 시켰고요. 주봉상으로는 좀 아직이긴 한데 그래도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지금 4일 연속해서 빽빽히 차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도 예쁘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기아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까요? 기아가 현대보다 요즘에 현대차보다 수급도 더 낫죠. 좋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제 전기차 EV 라인업이 현대차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수 시장에서 기아가 이제 현대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딱 맞물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 밸류 대비해서 지금 퍼가 올해 선행 트레일링으로 봐도 9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워낙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기아차를 계속 탑픽으로 몰고 있고 현대 모비스 지분도 한 18%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아차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 AS까지 잘 들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네,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4% 넘게 밀려나면서 어제 8,000피를 만회했었는데 다시 한번 7,700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에서 하락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상반되게 1% 상승하면서 85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5,400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3,2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사실 기관이 큰 매도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장 후반에 들어서 매도폭을 늘리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해졌고 결국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오후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개인들이 8,600억 원 매수하면서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상반되게 여기에서는 매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70억 원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163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 쪽에서 1,4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음식료품이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K라면의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삼양식품 크게 오르고 있고요. 종이목재도 강세, 섬유, 의복, 비금속, 광물까지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오늘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운수 장비가 6%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토에 대한 정상회의가 일어난다라는 기대감으로 조선과 방산이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 차익 매물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 전자 쪽에서도 4.9% 밀리고 있고 제조와 기계, 증권과 보험 쪽까지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업종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오락문화인데요. 이 안에서 4%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방어주 역할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엔터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제약 쪽에서도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출판, 매체, 목재, 의료, 정밀기기, 음식료, 담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금속 쪽이 거의 3%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역시나 운송장비 부품들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그동안 호남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이 호남 관련된 건설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 장비와 일반 전기전자, 운송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6% 넘는 낙폭 나타나게 되면서 30만 원 선이 깨진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대와 다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호실적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적은 좋았지만 기대감이 소멸됐다.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8% 밀리면서 22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9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HBM의 수요와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도 5.8%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투톱과 함께 밀리면서 170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어제 이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차세대 AI 서버 출시가 고사양 PCB 기판의 생산 문제로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제품 로드맵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힘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스퀘어가 7% 가깝게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반면에 금호건설이 현재 18% 강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호남 반도체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는 굉장히 강세 흐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에도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D&D 파마텍이 15% 강한 상승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D&D 파마텍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마키나락스는 9% 하락하고 있고 레몬 헬스케어가 어제 상장을 했었는데 어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 밀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85%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하지만 원익 IPS는
3.7% 하락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코스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 안에서도 5% 넘는 하락불 들어오게 되면서 4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2차 전지주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물산도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KB금융 쪽에서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많이 흔들릴 때 방어주 역할을 하는 금융주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그래도 조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종목들에 오늘 힘이 붙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 상승 중이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3.4%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상반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0.99% 상승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HLB 1.6% 상승하고 있고요. ABL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5.43% 상승 중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10% 넘는 상승분 나타내면서 14만 원 선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흐름이 빠지게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오후장까지 이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새로운 성격이 좀 짙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도 더해지면서 뒤로 후퇴하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략 구강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